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두 분 모셨는데 강철한 대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김기천 후보님이신데 이번에 대선 출마하신 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입니까? 저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지나가듯이 만났었는데 네.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저랑 상당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예. 그거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돼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모셨는데, 김기천 후보님은 대통령을 출마하셨는데, 원래 정치인이 아니고, 이 책도 쓰신 거 보니까, 의사예요. 예. 그래서 나의 사업, 나의 건강, 그래서, 의사면서 이제 의료기기도 개발하셔서 사업 창업도 하시고 본인이 또 건강에 큰 문제로 겪어서 자살까지도 이렇게 시도하다 그런 얘기 인생 역정 스토리는 기회 되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대통령 출마를 하셨는데 정당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죠? 예, 저는 무소속으로 예. 지금 대통령 출마했고요. 아까 그 강 대표님한테 예.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쭉 보는데요. 네. 이제 세터민으로 이렇게 탈북하셔서 네. 오신 분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예. 우리 강철한 대표도 하고. 예. 유명하신 분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좀 케미가 맞을까 이렇게 보는데 강 대표님이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장 보고 예. 이 강 대표님한테 내가 팬이다. 연락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시작이 됐는데 네. 막상 또 만나 뵈니까 네. 역시 제 느낌이 맞아서 그렇습니까? 요즘에 네. 아주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번에 결국은 3명이나 대통령 출마했습니다. 안철수, 그다음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하던 최대집, 그다음 우리 김기천 선생까지 의사 풍년이네요. 아마 이게 처음일 것 같은데요. 의사 3명이나 대선 후보 출마하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히 안보 문제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오늘은 저 강철한 대표하고 같이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으니까 안보 문제 집중적으로 하고 예. 다른 문제는 또 다음에 기회 있을 예.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그 김기천 후보가 주장하는 게 이제 그 핵을 우리가 보유해야 된다. 우리도 핵 보유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죠. 예. 예. 그건 이제 강철한 대표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저도 뭐 그거 최근 몇 년 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 제 입장을 우선 말씀드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핵 보유를 선언하게 되면 이제 NPT 탈퇴해야 되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이러니까 국제사회에 그 좋은 일에 핵우산이 있으니 한미동맹 강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최근엔 달라진 게 이거 한미동맹을 자꾸 훼손하고 여차하면 아프간처럼 나갈 수도 있으면 우리는 북한의 핵인질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그 전에 한미동맹 굳건할 때 우리도 핵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예. 우리 김기천 후보께서 우선 어떻게 핵 무장에 대해서 생각하신 겁니까? 저는 처음부터 예. 우리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는 예. 뭐 지체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아마 강 대표님 만났을 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강 대표님의 생각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저랑 한번 딱 미팅을 하고 나서 강 대표님의 그 생각이 약간 좀
그 적극적인 쪽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래서 예. 핵을 이제 가져야 되는 이유가 예. 저는 이제 핵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오히려 남북 통일에 예. 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에. 예. 우리나라의 안보는 다른 나라랑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네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네. 뭐 중국, 소련, 일본. 예. 소련은 아니죠. 러시아죠. 예. 얘들이 가장 강력한 네 개 나라인데 그 사이에 낀 한반도. 그 중에서도 반이 잘라져 가지고 네.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북은 핵이 있습니다. 예. 남은 핵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맨몸을 가지고 있고 돈만 그래서 맨날 삶은 소대가리라고 뻥뻥 대도 맞습니다.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예, 핵이 예. 없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설사 돈을 갖다 줘도 그거는 힘 있는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뇌물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진상품이죠. 깡패 이제 그렇죠. 시장 상인들이 뺏기는 이렇게 거죠. 갖다 갖다 주는 바치는 건 거죠. 똑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건설적인 대화, 대등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먼저 핵부터 만들어서 대등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경제력으로 그들에게 뭐 지원을 해 주든지 뭐 하면 그래서 여러 흡수로. 가지 그 대화가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핵이 있어야 되는데 예. 뭐 우리가 핵을 만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왜 못 만듭니까? 뭐 1년 내에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자.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예, 예.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어떻게 허락을 받느냐 스무스하게 그게 이제 중요할 텐데 우리 강철환 대표는 핵 평상시에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고 예. 주장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의 핵우산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사실 그 중국이 북한의 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네. 오히려 뒤에서는 또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북한 핵을 그 국제사회에 맞서가지고 중국이 제어하려고 하는 것처럼 쇼만 하고 있지. 그렇지. 실제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전혀 지금 막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을 내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사냥개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김기춘 후보님 만나 뵙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게 진짜.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리가 뭐 구세주이긴 한데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 보게 되면 그럼요. 하루아침에 그 탈리반 그 깡패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문재인 정권, 이재명 다 지금 북한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이 없으면 그야말로 진짜 북한 깡패 집단한테 완전 발가벗겨져가지고 나라 갖다 바치는 일밖에 없지 않겠냐. 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적극 그 공감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러다면 핵을 우리가 갖겠다고 선언을 할 때 몰래 만들 수도 없고 그건 다 들통나니까 네.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미국이 승인을 할 것이냐 우리 한미동맹 굳건한데 그것 때문에 한미 간에 균열이 생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 가장 중요한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것이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우라늄도 어느 정도 이상 농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다 우라늄 우리가 핵 발전소에 쓰는 우라늄도 네. 다 그냥 수입을 해서 쓰는 형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강 대표님과도 한번 잠깐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그건 아프간 철수군 이후에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워싱턴 포스트에 약 아마 한 달쯤 됐을 겁니다. 그 다트머스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그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는데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미국이 이제는 선제적으로 핵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 즉 미국이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예. 본토. 예, 아니, 미국 본토가 뭐 공격을 받지 않는 자기네 한- 나라가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을 쓰지 않는다. 즉 그래. 동맹이 비록 핵 공격을 받아도 반드시 핵 공격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이 나왔어요. 예, 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선언적이고 언명이 그렇지 실제 상황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자기네가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뭐 또 저 동맹이 우리 자기네 동맹이 자기에게 정말 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일 때는 보호해 주겠지만 예. 뭐 약간이라도 뭔가 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해구산을 지켜줄 것이냐.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 그런 일은 있기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안보는 자기네가 핵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약간의 네. 어떤 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넘어서야 될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입니다. 네. 지금 미국이 혼자서 중국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충분히 정상회담 한 번으로만으로도 개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에 또 IAEA의 수장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IAEA 조항에 보면 그 정당방위적인 그러한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IAEA 회원국들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것도 아주 좋은 이번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어떻게 찬스죠? 이 찬스를 이제 잘 이용해서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뭐 절대 이거 핵 가지고 우리가 먼저 쓰는 일은 없다. 우리 이제 정당 방위 차원이고 좀 중국의 힘이 저렇게 커지는데 한미 동맹 굳건히 하려면 우리도 핵을 가지는 게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유리한 거다 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한다고 하지만 중국이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가만 안 있고 그러니까 난리 지금 칠 텐데. 북한 핵의 책임은 중국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은 정권 이제 핵을 개발하는데 이걸 막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이미 막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방치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북한도 똑같이 중국의 해구산을 받고 이제 보호받으면 되는데 네. 왜 굳이 중국의 해구산을 안 받고 자기네가 독자 개발을 하냐? 이거는 중국을 못 믿는 측면도 있지만 네. 자기네가 핵을 가져야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이제 자유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대한민국의 핵을 안 쓰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네.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가 똑같이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말씀했다시피 네. 엄연하게 지금 북한의 핵 공갈이 지금 현존하고 있고 네. 이걸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뒤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예. 예. 국가 맞아요. 전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우리 후보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문제가 있구나. 예. 반드시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예. 지금이 찬스예요. 그런데 예. 잘 지적해 주는데 우선 북한이 예. 그러니까 우리 김기천 후보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핵을 가져야 통일하기가 이제 쉽다. 통일을 위해서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예.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가 핵을 갖는다면 통일에 지가 그 권력을 내려놓고 쉽게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지가 그 엄청난 권력을 줬는데 그걸 놓겠습니까? 핵을 놓을 리가 없죠. 아니 예. 통일에 우리가 핵을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가정해 봅니다. 예. 지네들도 핵을 가졌어. 예. 그러니까 핵을 양쪽이 가지면 지네 쓸 수가 없잖아요. 못 쓰죠. 억제력이 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공한 나라니 니네 우리 도와줄 테니까 통일하자. 예. 서독
이 통일한 것처럼 그렇죠. 거기 응해 줄 거냐 이거지. 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놓을 거냐 이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는 네. 비록 경제적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지만 네. 핵으로 다 커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재래식 전력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네. 앞서 있습니다. 근데 핵이니까 아유 재래식 연령은 아무 소용 이거 없죠. 아무 소용 핵 한 방이면 거죠. 끝나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네. 재래식 전력에서 훨씬 앞서고 있고 핵이 있게 되면 북한은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이상 김정은이 자기 지도부에다가 우리가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위축이 되면서 리더십이 확 예, 위축될 수 확 있구나.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이 망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후보님 말씀했다시피 통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핵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자기 지금 리더십이 할 말이 무너질 없는 수 거죠. 있네요. 예. 어, 경제적으로 그때는- 완전히 망했죠. 그렇죠. 재래식 무기는 완전히 뭐 거의 뭐 고적대기고. 그렇지. 예? 지금까지는 그냥 예. 미제 압제 뭐 몰아내면 된다 그러고 미제 압제 그러고서 예. 핵 나가면 그냥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북한 간부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저기 핵도 있고 경제력이 뭐고 월등히 앞서는데 우리가 먹질 못한다 이러면 리더십이 확 확 붕괴되고 떨어지는 거죠. 남한과 이렇게 통일하자는 분위기가 슬슬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진 건 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게 무용지물 되면. 무용지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논리가 맞는 거죠. 논리가 예. 지금 정확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김정은이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핵무기에서 나오는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사라질 경우에는 리더십에 큰 손실을 그렇죠.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 옛날 그 페르시아에 네. 유명한 키르스 대왕이라는 네.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키르스 대왕 때 이제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네. 그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이제 키르스 대왕의 힘이 세지고 워낙 이제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들 그 아래에 국민이 되기 위해서 복속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듯이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 이미 완벽하게 차이가 나고 앞서 있고 거기다가 핵무기까지 딱 갖고 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지원만 해주면 무너진다. 당연히 그 북한 국민들은 대한민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에 살길 살고 원하겠죠. 싶은 예. 그렇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쫙 깔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의 그 뒷배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흡수 통일이 가능합니다. 네. 분명히 가능합니다. 아 그러네요. 아 오늘 저 여러분들도 큰 이해가 되셨을 줄 알았는데 그 약간 핵무장론에 대해서 이게 찬반이 있었거든요. 이제 조금 한미 동맹을 훼손되는 거 우려하고 걱정되는 거, 핵도미노 일본까지도 핵 가지고 되는 거 이런 거 우려했었는데 그런 우려보다도 물론 100% 이익이 있을 수 없죠. 우려보다도 우리의 그 이익이 더 크니까 사활적 이익입니다. 이거는 또 통일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어떤 형태라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설득을 미국을 했든 설득이 안 나오면 이승만 대통령처럼 반협박을 해서라도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게 피해를 절호의 입고 기회인 것인데요. 기회니까.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고 이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추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우리의 말을 미국도 무시할 수 없고 중국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네. 예, 맞습니다. 정치에서 말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예. 세계 전략의 칼자루를 패권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예, 맞습니다. 네. 잘만 하면 칼자루를 우리가 쥐는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고요. 그게 핵이다. 예. 네. 이 칼자루를 핵을 만드는데 써야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핵을 만드는데 이 캐스팅 보트 칼자루 써야 되고 핵을 가지면 진짜 캐스팅 보트.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차원 달라지죠. 그냥 뭐 칼자루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유수의 그 지금의 한 넘버 5들이 모여 있는 상임이사국 이런 정도의 지위까지 레벨. 단숨에 레벨업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아유 저도 아주 같은 생각이라서 모처럼 아주
대선 후보들이 이런 마음을 다 가져야 되는데 우리 김기천 대선 후보만이 뭐 윤석열은 이제 뭐 약간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국제 정세하고 논의해서 다시 또 살펴볼 일이다. 이 정도로 이제 반만 걸치고 있는 상태고 저쪽 민주당 애들이야 무조건 뭐 안 된다는 애들은 뭐 딸랑딸랑 저기 북한에 딸랑딸랑 되는 집단이니까 그러고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저 공론화해서 핵 보유국으로 가는 거를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아 우리 의사이면서 대선에 도전한 김기천 후보님, 그다음에 강철한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